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67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상호님. 저희 한 주까지는 모르겠고 오늘은 굉장히 바빴어가지고 아, 조금 그러셨군요. 정신이 어, 없는데 이제 어, 업무가 끝나니까 음, 조금 이제 맘 편히 음, 음. 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멋진데요? 네. 어. 와,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제목이 니콘 F3 대 캐논 뉴 F1. 양대 그러니까 산맥인 거죠. 양대 산맥이면서 영원한 라이벌. 음, 그 다음에 카메라도 영원한 라이벌. 필름 그렇죠. 시대의 AF가 되기 전 플래그십 바디들. 음, 네. 그래갖고 캐논의 뉴 F1. 그 다음에 같이 비교 대상인 니콘의 F3. 자, 이 방송은 일전에 저희가 사진 통장에서 음, 각각으로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해드렸던 기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두 예. 개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비교해 드리는 영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3 방송 나가면 F3 또는 뉴 F1이 나가면 뉴 F1.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많이 받으시죠. 많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은 저의 답은 항상 서로가 뛰어난 점들도 있고 또 부족한 음, 점들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네. 점들도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어느 걸 사도 만족스럽다거든요. 결론은. 음, 결론부터 얘기하고 나면 어느 걸 사도 만족스럽다인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전반적으로 뭐 자세하게 막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거가 좀 더 나을까 예. 그런 부분들하고 또 특징들 이런 부분들 살 때 주의할 점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F3하고 또 뉴F1하고는 또 달라요. 살 때 주의할 점이.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니콘이라는 카메라 회사가 있고 캐논이라는 카메라 회사가 일본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뭐 니콘 카메라, 캐논 카메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세계 사진 시장을 끌고 가는 회사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니콘 카메라가 1917년, 그 다음에 캐논이 1933년 설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니콘이 더 빨랐죠. 예. 근데 카메라를 만든 거는 캐논이 좀 더 빨라요. 캐논이 음, 1936년에 한사 캐논 우리가 한사케나. 예. 방송해 드렸던 거. 그다음에 니콘은 이제 1948년도에 니콘 1이라는 카메라를 만들거든요. 음, 그러면은 지금 니콘은 그동안에 뭐 했냐? 카메라 안 만들고 렌즈? 렌즈, 예. 그다음에 군수 장비들, 예. 뭐 현미경 또는 뭐 망원경 이런 것들로 특화됐던 거라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면 캐논이 니콘하고 두 군데만 비교를 하면 캐논이 먼저 1936년도에 한사 캐논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캐논에서는 렌즈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부족했었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예. 니콘 렌즈. 니콘 렌즈, 니코르가 니콘의 그 렌즈 명이니까 렌즈명. 예. 거기에서 OEM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니콘이 한사 캐논 때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예. 이미 어 니콘이 한사케나 때 니콘이 야 그럼 우리도 좀 카메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한사 캐논 애들이 야 그럼 우리 렌즈 어떻게 해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갖고 어쨌거나 47년도까지 니콘이 렌즈를 납품을 하고요. 48년도부터는 납품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니콘에서 이제 니콘 1이라는 카메라가 48년도에 이제 발매를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계속 라이벌 관계로 쭉 가다가 대표적인 카메라들이 뭐 이런 거죠. 1971년도에 니콘에서 F2, 예.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캐논에서 F1, 그 다음에 80년도에 오면은 이제 니콘에서는 F3, F3. 81년도에 뉴 F1. 오늘의 주제인 카메라네요. 그것이 80년대 쌍벽을 이루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카메라는 어쨌거나 그 당시가 나오고 80년도에 뭐 조금 있다가 뭐 FM2 뭐 캐논에서 뭐 T90 뭐 이런 카메라들도 나오면서 막 셔터 속도가 8,000분의 1초까지 막 되고 4,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가 아니라 4,000분의 1초까지 되고 뭐 프레시 동조 속도가 200분의 1초나 250분의 1초까지도 되는데 왜 이 카메라들이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더 명기로 인정을 받느냐? 일단은 플래그십 라인에서 오기 때문에 신뢰성, 그 다음에 내구력 이런 것들로 하고 지금까지 어쨌거나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플래그십 바디의 중요하고 내구력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평가받는 바디들이에요. 스펙 조금만 얘기할까요?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니콘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익숙합니다. 둘 다 저는 되게 잘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니콘은 까마요. 근데 캐논은 살짝 회색. 아주 새카만 색은 아니에요. 예. 짙은 회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짙은 회색인데 캐논 F1, 뉴 F1이거든요. 저거. 근데 캐논은 이제 뉴라는 거를 굳이 안 쓰고 그냥 F1, 옛날 구형 F1, 뉴 F1 이런 식으로 예. 가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뉴 F1은 F1에서 계보를 이어오지만 F2라고 봐도 돼요. 완전히 다른 카메라예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기계식에서 이제 전자화된 가는 거고 F3도 F2에서 이제 F3가 되면서 니콘은 F2, F3, F4 이렇게 쭉 나가주는데 캐논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모델명을 정할 때. 오히려 그래서 헷갈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구형 F4인데 이건 뭐지? 뉴 F4는 뭐지? 차이점들을 잘 예.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F3는 1980년에 발매를 해요. 저기는 이제 프리즘 쪽을 펜타프리즘 쪽을 보면은 HP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저거는 이제 82년도에 따로 발매가 된 거고요. 80년도엔 저게 없는 얕은 게 나오거든요. F3가 종류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왜 뭐가 뭔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니콘 F3에 대해서 따로 몇 편을 해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T는 맞아요. 뭐고 P는 뭐고 막 그래서 그런데 가장 많이 본 게 근데 HP예요. 예, 가장 많이 대중적인 본것 거예요. 같아요. 네, 쟤는 80년대에 발매를 하고 마운트는 역시 F 마운트. 니콘의 이제 SLR 마운트를 보통 우리가 F 마운트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X, 그다음에 T, B, 그다음에 8초에서 2000분의 1초. 비상 셔터는 배터리가 없어도 80분의 1초까지 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강 방식은 중앙부 중점 측강. 그다음에 ISO는 6에서 6400까지. 크기가 148.5, 96.5, 65.5 mm. 비슷해요. 캐논은 몇이냐면 147에 97에 48.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F3는 매뉴얼 모드하고 조리개 우선 모드를 선택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캐논 같은 경우는 좀 더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얘는 FD 마운트. 지금의 EOS 마운트 있죠. 예. 그거는 못 써요, 캐논. 오토 포커스가 되면서 마운트를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EOS 마운트가 나오기 전까지 FD 마운트 거기까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렌즈의 호환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은 F3 쪽으로 이제 기울 수가 있어요. 렌즈의 다양성을 따진다 그러면. 근데 캐논의 뉴 F1에는 또 막강한 무기들이 있어요. L렌즈들이. FD 마운트에도 있거든요. 상당히 고가로 요즘 영화 쪽에서 쓰는 바람에 상당히 고가로 금액이 올라가 버렸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또 몇 가지의 특성들이 좀 달라요. 니콘하고 캐논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위주로 오늘 좀 해드릴 거고요. 조금 그림을 좀 바꿔볼까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캐논 스펙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사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캐논은 외관이라든가 이런 겉면, 바디 면들이 사실은 신품 상태 정도가 되면요 까칠까칠해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까칠까칠한 것들이 안 느껴지고 매끈하다 이러면 굉장히 오래 쓴 바디이거나
아니면은 다시 칠을 한 바디라고 아.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상태가 좋을수록 까칠까칠해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뒷면은 뭐 익히 모아 있는 거. 기능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뉴에프1을 소개해줬던 면에서 자세히 설명돼 있고 캐논에 또 니콘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보죠. 위에서 보는 니콘 F3와 캐논 뉴에프1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은 캐논의 가장 큰 셔터 속도에서의 셔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셔터를 이미 저 당시에 채택을 했어요. 하이브리드 셔터는 뭐냐면 얘는 건전지가 들어가야지만 작동을 하는 전자식 셔터예요. 예. 니콘 F3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하이브리드 셔터라는 건 뭐냐면 건전지가 없어도 니콘 캐논의 뉴에프1은 X 접점, 90분의 1초거든요. 예. 그거 그 다음에 125분의 1초에서 2000분의 1초까지는 건전지가 없어도 기계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니콘의 FM3A가 하이브리드 셔터죠. FM3 3A. 예. 아니, 니콘 FM3가 FM3 예.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셔터인데 캐논은 이 당시에 저거에 하이브리드 셔터를 채용한 거예요. 고속 셔터 쪽에서 125분의 1초에서 2000분의 1초까지는 건전지가 없어도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X 접점, 프레시 동조 접점인 90분의 1초도 기계식으로 작동을 한다. 건전지가 없어도. 자, 그거는 이제 캐논이 니콘보다 앞서갔던 기술이에요. 더 진보됐던 기술이죠. 그렇죠. 근데 니콘의 F3는 비상 셔터가 있어요. 쟤도 배터리가 없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셔터가 있어요. 그게 80분의 1초 하나밖에 안 돼요. 쟤는 근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사용할 때의 폭은 캐논 뉴에프1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캐논 뉴에프1이 니콘보다가 또 불편한 점은 반대로 불편한 점은 쟤는 AE 락 버튼이 없어요. 아, 그래요? AE 저거 조종하는 레버 저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A 락 버튼 어떤 건지 알죠? 예, 노출 락 버튼 예, 하는 거. 그게 고정시켜가지고. 니콘은 있는데 캐논 저 뉴에프에는 그게 없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그렇죠. 바디들이네.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웨스트 레벨 파인더를 프리즘 파인더를 꽂을 수 있게 펜타 프리즘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둘 다 이제 떨어지는 데 있어 갖고 노출을 볼 때 그 노출계가 니콘 F3는 바디 앞쪽에 조그맣게 액정으로 나오는데 예. 캐논의 뉴에프는 프리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확인이 안 됩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서로의 장단점들이 제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F3 같은 경우는 매뉴얼 모드하고 조리개 우선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캐논 같은 경우는 매뉴얼 모드 조리개 우선 A 모드를 쓰려면은 그 위에 프리즘을 보게 되면 옆으로 좀 길쭉하게 좀 축 나와 있죠. 예, 우측에. 나와 있어. 저게 AE Finder FN이에요. 저거를 따로 사서 올려야지만이 조리개 우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기존에 저게 없는 원래 기본 스탠다드는 조리개 우선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 FN. 그래서 뉴 F1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저 AEFM 파인더, 프리즘 파인더가 달려 있을 거예요. 달려 있어서 아무래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찾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고요. 저게 없는 기본적인 파인더는 저거 달린 것보다 조금 더 가격이 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D 마운트를 사용하는 카메라이다 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AF에 맞는 EOS 마운트는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즈의 선택의 폭에서는 니콘보다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 그다음 왜냐하면 니콘 같은 경우는 G 렌즈, 그러니까 조리개 링이 없는 거 G 렌즈들 그런 렌즈들을 빼놓고는 F 마운트는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호환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니콘 F3 쪽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면은 아까 그 니콘의 F3 같은 경우에는
중앙 중점 측광 방식밖에 하나의 측광 방식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캐논은 그 스크린을 교체가 되잖아요, 둘 다. 예. 둘 다 스크린을 교체가 되지만 캐논은 그 스크린을 통해서 중앙 스포 측광 3%, 중앙부, 그 다음에 중앙 부분 측광 12%, 그 다음에 중앙 중점 평균 측광, 이거를 포커스 스크린을 교체하면서 그렇게 측광 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뭐 디지털 카메라나 나중에 나온 AF 카메라에서 전자화된 거에서 뭐 어떤 모드를 바꾸면서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스크린을 교체를 하면은 그 측광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리한 점이 또 캐논 UFO는 F3에 비해서 그런 점들이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둘 다 80년대를 대표했던 플래그십 바디인 거는 확실하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드라이브를 또 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좌측은 이제 저거는 HP 바디가 아니고 리미티드. 거기에다가 모터 드라이브 MD4에다가 맨 밑에 예. 또 하나가 달려 있잖아요. 저건 NK1이라 그래갖고 새로 셨어요. 아, 예. 예, 저 NK1 요즘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게 저렇게까지 달면 저렇게 되는 거고 우측은 이제 캐논 UF1에다가 모터 드라이브를 단 상태죠. 둘 다 건전지들 뭐 8개 뭐 예, 많이 2, 30 들어가죠. 들어가고 굉장히 무거워요. 예. 근데 생긴 것들을 보면 둘 다 잘생겼어요, 정말. 멋지게 생겨. 요즘의 카메라들하고는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예. 요즘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크지가 않잖아요. 밑에 모터 드라이브가.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사각형 모양인데 요즘은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저에게 있어서는 낯선 면이 없잖아요. 낯선 면이 없잖아요. 예. 나는 이거를 주력으로 썼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저희가 소리들이 뭐 이렇게 볼까요? 그 영화에서 예전 저 UF1이나 예. 캐논 니콘의 F3나 자꾸 이게 니콘의 F3나 캐논의 UF1의 셔터 속도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매력적이고 정말 기계적인 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화에서 사진 찍는 소리 있잖아요. 예. 셔터 소리는 거의 F3 거를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 디지털 카메라도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걔네 그것도 이제 튜닝을 해갖고 소리를 이제 예. 입힌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에 했을 때 F3의 셔터 속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소리가 그런 것들을 썼던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저요? 저는 근데 음.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음. 저는 요즘에 니콘도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네네. F 마운트 렌즈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F3가 매력적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갖고 싶은 카메라? 현실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고. 마음은 캐논 UF1이 뭔가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니콘 F3는 워낙 많이 봤어. 실제로 본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잘 안 쓰는 캐논 UF1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 당시에는 기자들 있죠. 예. 기자들은 거의 니콘 F3를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니콘 렌즈들, 저 바디도 내구력도 한몫을 했지만은 니콘 렌즈가 콘트라스트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재질을 갱지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인쇄를 하려고 그러면 콘트라스트 강한 렌즈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게 부합이 잘 됐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캐논의 UF1 쪽은 이제 패션이라든가. 왜냐하면 쟤네 렌즈 자체의 컬러가 조금 더 그쪽에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진 프로에서 패션을 찍는다거나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캐논 UF1 쪽의 바디들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니콘도 굉장히 다양한 렌즈 라인업을 갖고 있었죠.
그런 반면에 캐논의 뉴F1의 라인업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캐논을 대표하는 L렌즈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패션 사진 하시는 분들은 캐논의 85mm 1.2 이 L렌즈들 엘렌즈. 그런 것들의 성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썼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바디를 맨 처음에 딱 보면은요 캐논 F1이 일단은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개체가. 그다음에 까칠까칠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뭔가 남성스러운 면이 없잖아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니콘 F3를 굉장히 오랫도록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캐논 UF1도 오래도록 썼어요. 저것도 썼고 캐논 그냥 구형 F1도 오래도록 썼고요. 근데 쓴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둘 다 좋아요. 둘 다 매력적이고 그리고 쟤네 둘 다의 공통된 특성은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까져야지 멋있어요. 아, 얼굴 보고 합시다. 쟤의 아니야 이거 보고 하는 게 낫나? 어느 거 얼굴 보여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저 카메라를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카메라 많이 본 것 같아서 저희 얼굴 보여주는 게 저 나을 것 같아요. 두 대의 카메라는 그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낡아야지 멋있어요. 까져갖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에요. 필름 카메라이기도 하고 블랙 바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때가 묻어야 좀 더 멋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80년도에 양대 산맥이었고 영원한 라이벌이거든요. 캐논과 니콘이 영원한 라이벌이지만 저 바디 자체 두 개도 영원한 라이벌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쓰는 부류들이 좀 달랐을 뿐이다. 패션적이나 그다음에 저거 두 개에 대한 내구력은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어났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판매가 되고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가격들도 비슷했고 이렇게 봤을 때 캐논이 조금 비쌌나? 그 발매 시가가 그런가? 하여간에 조금 비쌌던 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캐논에서는 이제 LNG 그룹, 니콘에서는 F 마운트라면 다 맞는다. 그런 매력적인 거. 자,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구입을 할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예. 여기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구하고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 수리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좀 다뤄줘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느 거를 사는 게 유리하냐라고 보면은 F3 사는 게 유리해요. 일단은 생산 대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부품도 많고요. 그런 소리가 충분히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만큼만은 뉴 F1보다는 F3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니콘의 액세서리라든가 렌즈들이 굉장히 캐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 당시 필름 시절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니콘 F3가 뉴 F1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옛날 렌즈부터 현재 렌즈까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F 마운트라면.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저번에 우리가 가격대별 그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니콘의 F3 같은 경우는 조그만 액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250분의 뭐 125분의 1초 셔터 스피드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까만 글자 색이 점점 옅어져요. 회색, 그 다음에 더 옅은 회색, 그러다가 나중에 아웃.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있는데 처음에 사실 때 그거를 가능하면 까만색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시간들이 지났으니까 아주 새카만 건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걸 좀 구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논의 뉴 F1 쪽으로 가면은 안에 이제 노출계, 조리개 숫자가 있고 동그란 바늘이 그 위치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게 센터에 안 맞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요? 5.6이면 5.6 원 안에 5.6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위아래로 조금씩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수리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처음 구매하실 때 그렇죠. 온전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뉴 F1이나 F3 같은 경우는 뭐 펜타프리즘이 썩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잘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 F2의 오리지널 머리들이 있거든요. 니콘 F2.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안에 이제 프리즘이 이제 부식이 된다 그럴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게 하고,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프리즘이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었던 그 펜타프리즘의 부식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두 카메라는 어쨌거나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니콘 FM2나 뭐 캐논의 T90이나 이런 필름 카메라 비해서 스펙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셔터 속도도 2000분의 1초밖에 안 되고. 2000분의 1초. 그런데도 왜 얘네들이 플래그십 바디라는 말을 듣고 왜 지금까지도 명기로 남아있냐 하면, 그런 스펙을 넘어서는 신뢰도와 내구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카메라가 중고, 지금 이제 새거가 없죠. 그렇죠. 중고를 구입하셨을 때 정상적인 걸 구입했다 그러면 정말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갖고 있다. 실전에서 모터 드라이브를 달고 돌려도 그 힘들을 다 받아줄 만큼의 내구력들을 갖고 있어요. 아니 오죽하면 뭐 신문 기자들 엄청나게 험하게 쓰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어요. F3. 요즘에는 모터 드라이브를 필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모터 드라이브를 써서 찍을 수 있나, 그런 용기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셔터의 내구력, 옛날 아주 오래전 거는 한 내구력을 5만 컷 정도로 봤어요. 근데 이제 80년대에서 이제 두 기종이 거의 이제 10만 컷 정도를 보는데, 요즘은 이제 10만 컷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센 내구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0만 컷 정도의 내구력이다 그러면 굉장했던 거예요. 그거를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필름이 10만 컷이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쓰다 보면 그거 이상으로 써요. 제가 이제 실 경험에서 보면 그거 이상으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노출이라든가 동작들이 두 카메라 다 딱딱 떨어져요.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될 곳에 딱딱 가 있는 거죠. 조작을 할 때의 느낌이 이거 왜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모든 다해야 할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두 카메라가 캐논하고 니콘의 역사에서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카메라들이 아닐까,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80년대가 아무래도 그쪽 카메라 쪽 약간 뭐라고 하죠? 가장 황금 시대? 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F3하고 뉴 F1이 나왔을 당시의 카메라 시장은 거의 기술력들이 저기에서 거의 다 완성이 됐다 저는 봐요. 노출, 그 다음에 전자, 셔터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들이 저기에서 굉장히 뛰어나면서 거의 자리를 다 잡지 않았을까? 그 다음부터의 이제 카메라들은 얼마만큼 더 작고 추가적인 기능들로 나오는 건데, 기본적인 뼈대는 저기서 다 완성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전히 캐논의 뉴 F1, 니콘의 F3는 여전히 지금도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신다면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카메라다. 그 후에 나온 어떤 카메라들보다도 훌륭하다. 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기종의 자세한 스펙들은 그 전에 했던 사진 통장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 다시 또 한 대 사고 싶어. F3로 아니 두 개다. 두 개다. 정말로. 근데 이제 얼마만큼 깨끗한 것들이 이제 존재하냐인데, F3는 깨끗한 것들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캐논의 뉴 F1은 개체수가 많지 않으니까 깨끗한 거 구하기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방송을 하고 제가 제 입으로 또다시 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씩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워낙 향수가 묻어있지 않나요? 맞아요.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셨으니까. F3 뭐 어마어마하게 썼고, 저거는 그랬고, 캐논 뉴 F1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캐논의 F1이 있고 뉴 F1이 있잖아요. 아까 생긴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F1에서 많이 진보된 게 뉴 F1이에요. 사실은 같은 모델명 F1을 쓰고 있지만 니콘의 F2 다음에 F3 모델명이 다르잖아요. 저 캐논의 뉴 F1도 F1의 모델명을 같이 쓰고는 있지만, 뉴라는 걸 하나 더 붙여서 같이 쓰고는 있지만 많이 진보된 다른 카메라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아, 하이브리드 샷터 멋지잖아요. 저 당시에. 그래서 배터리 없이도 그럼요. 고속 셔터가 가능하다라는 게 125분의 1초에서 2000분의 1초까지. 예,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반면에 니콘 F3는 80분의 1초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왜 저 카메라에 캐논의 뉴에폰에 왜 A 락 버튼을 안 놨을까? 난 그건 아직도 의문부호고, 설계하다가 빠뜨린 건가?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거나. 와, 오늘 여러분들 카메라 니콘 F3가 좋을까? 캐논의 뉴에폰이 좋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나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혼란을 주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한 대 갖고 싶네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어느 거를 선택하더라도 후회 없으실 카메라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카메라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 잘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